지금 그 재난 문자나 이런 응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지금 영상이 자꾸 인제 그 녹화가 끊겨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2 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1 부였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지금 의사도 없고 뭐 지역의 어떤 필수 의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어떤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지금 2천 명이라는 카드를 그냥 총선 전에 던진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근데 제가 인제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식자재 유통이나 어떤 뭐 육류 유통, 뭐 김치,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어떤 모든 어떤 식자재에 들어가는 기본 유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당부터 해서 재래시장부터 해서 뭐 마트부터 해 갖고 전국 팔도를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고 어떤 얘기를 해 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한 어떤 탁상 공론하는 정치, 경제 학자들보다는 제가 훨씬 낫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왜냐면 정말 실물 경제, 정말 밑바닥 경제를 저는 바닥부터 훑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저는 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보고 경제 얘기도 나눠 보고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고민해 보고 뭐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뭐 유통 하시는 분들, 같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뭐 식당, 술집, 호프집, 뭐 포장마차, 모든 어떤 시장에서 그 노점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모든 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어떤 경제에 돌아가는 밑바닥 경제를 제가 다 그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어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를 제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공부를 잘해 가지고 뭐 경제학 박사가 돼서 무슨 좋은 책상 에어컨 빵빵 들어오는 책상에서 무슨 거시경제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경제학자들보다 저는 그분들보다 제가 확실히 낫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정말 실물 경제, 밑바닥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아실 거예요. 백날 넥타이 매고 무슨 뻗어기는 어떤 그런 관료들보다 정말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지금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서민들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정말 일반 서민들 어 분들이 정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정말 큰 힘이고요. 축입니다.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커피숍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식당 하는 지인들도 있고 식자재 유통하시는 분들도 많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지금 제가 사드 사태로 한번 출렁이고 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하던 모든 식자재 사업이 이제 거의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인제 늦가기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인제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인제 틈틈이 공부는 했습니다. 이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면서 인제 주경야독 식으로 해서 제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번에 떠난 지 어느덧 반년. 대학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KOCCA 코카에서 진행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을 취득을 해 갖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경제 사정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뭐 의료 뭐 사태도 지금 심각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없다 보니까 밑받침되는 자본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수저 집안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뭐 회사든 뭐 땅이든 뭐 돈이든 뭐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같으면 좀 덜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약간 또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료를 살리려고 지금 뭐 이런 카드를 지금 정부에서는 포퓰리즘으로 꺼냈습니다. 총선 2달 전에. 근데 이제 총선도 이제 폭망하고 지금 그 총선 폭망한 이후에 몇 번 어떤 윤 정부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재명 씨 만났을 때도 테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라도 좀 늦었지만 그 원점 재검토를 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뭐 뉴스 그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한국 의료 누가 망쳤나? 응급실 앞 유족의 절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ECD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국 뭐 유럽 국가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나 영국, OECD 선진국들은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바로바로 수술 받고요. 바로바로 뭐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의료입니다. OECD의 의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커피값 한 잔. 지금 뭐 스타벅스 커피가 제가 뭐 스타벅스를 거의 안 가다 보니까 뭐 한 7, 8천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5천 원 정도 합니다.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1,500원, 2,000원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료비가 이제 5천 원, 뭐 6천 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ECD, 미국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커피 한 잔 먹어도 뭐 비대면으로 커피 한 잔 먹는 값보다 못한 돈을 주고 그 쉽게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의사가 된 고급 인력을 대면으로 5분 동안 진료받는 거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축복받은 국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확언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의사들 2,000명씩 증원해도 의료비 오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또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너 정부 말을 믿지 어떻게 네 말을 믿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거를 감사해 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계속 이 정부의 어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 보십시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대 정부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매도하고 속였었는지.
제가 뭐 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 얘기도 그래요.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에이 설마 정부가 에이 설마 뭐 제약회사들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병이죠. 매독균을 그 국민들을 상대로 시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 거의 40년 가까이 그 실험을 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매독균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독 걸린 사람들을 뭐 치료약이라는 어떤 명분하에 뭐 별의별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클린턴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까지 했어요, 정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하도 구글에서 검열이 심해서 뭐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AI 가 뭐 아마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매독 실험, 미국 매독 실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30년, 40년 가까이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의심하고 뭐 정보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지금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탐관 오리들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정부에 물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정책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얼마나 지금 가만히 놔둬도 될 3년 전에 정말 덕분에 챌린지 하면서 세계 최고 의료라고 응원하고 정말 잠 못 자고 가면서 정말 비 오듯이 땀 쏟아가면서 방호복 입고 한여름에 그렇게 고생한 의사들은 지금 3년, 4년도 안 돼서 이렇게 악마하고 정말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정말 암울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언하는데 이번 의사 정원이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관철되고 나면요. 정말 다른 어떤 정책이나 앞으로 잘못된 정책이 정말 무자비하게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이제 휘저을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의료 사태가 정말 큰 걱정이고요. 정말 공산국가로 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접어드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 도시가 아닌 시골 지금 지역 의료 지금 지역에는요 병원만 없는 게 아니고 의사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말은 정말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말들보다 100% 사실인 게 뭐냐면 저는 팔도로 시장부터 해서 식당부터 해갖고 재래시장부터 마트부터 해갖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여름에 정말 에어컨도 없는 그 트럭 타고 다니면서 1톤 트럭 타고 다니면서 정말 제가 정말 팬티가 땀에 그냥 절을 정도로 그리고 뭐 지게차 없는 곳에 가서 그 2톤 3톤 되는 그 참기름 고춧가루 1톤 트럭에 2톤 3톤 짐 싣고 가서 그거 다 제가 손으로 내리고 2층 3층까지 한여름에 올렸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정말 눈물하고 땀이 섞여서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해져서 막 굴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노점부터 해갖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이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손이 거의 어떻게 보면 반병신입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뭐 그 사이 공식 이런 접수된 얘기는 응급실 뭐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생태계, 경제 생태계
하기 때문에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역이 어떻게 힘들고 지역이 어떻게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지역이 어떻게 경제가 말살되고 있고 지역이 어떻게 정말 힘들고 열악한지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역에는요 식당도 없고요 있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뭐 관공서도 뭐 거의 뭐 수도권 쪽에 막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시설을 즐길 만한 곳도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서울 쪽에 거의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모든 문화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이제 수도권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한 5%도 안 되는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한 5% 되나요? 이쪽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불균형의 문제, 수십 년 전부터 이 줄기차게 부러지던 지방의 불균형, 지역과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이제 와서 지금 의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어디 조그만 시골에 식당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재고 준비하고 정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누가 그 지역에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지금 사람 자체가 없는 시골에 가서 병원을 하라 아니면 뭐 지역 병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런 거는 정말요 이거는 공산국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조그만 무슨 구멍가게나 조그만 라면집이나 뭘 보통 가게를 하더라도 정말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만 유독 무조건 지역에서 일을 안 하면 이기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상공들이나 일반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본인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출금 대주고 무슨 뭐 가게 지어주고 뭐 재료값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는 더 마찬가지예요. 더합니다. 의사는요 무슨 월급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월급 주지 않고 연금 주지 않고요. 국민연금 본인이 가입해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도 없어요. 나라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등록금, 책감, 뭐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과외비, 뭐 학원비, 뭐 기숙사비, 뭐 용돈, 뭐 그 공부하는 시간 투자, 열정, 15년, 20년 공부해서 본인이 다 본인과 학생 본인과 의대생 본인과 학부모의 모든 99.9%가 아니라 100%그 의대생 부모가 이룩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딱 그 수가만 지정해 준 거예요. 너 강제 지정제입니다. 너 이것만 받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커피나 무슨 국밥을 파는데 너 이 가격에만 받아. 커피 한 잔 1,500원만 받고 국밥 한 그릇에 3,000원만 받아. 지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커피숍 하시는 분들, 저기 뭐 술집 하시는 분들 지금 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그러면 의료 뭐 의약품이나 의료 기자재나 이런 거는 더 안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올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의료 수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지금. 인상률이 뭐 2%대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조산원보다도 낮고요. 한의대, 뭐 치대 이런 데보다도 낮아요. 배 이상 낮습니다,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낮아요. 1%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96인가요? 이것도 결렬돼 버렸어요. 1.96%. 이러면서 무슨 지역 의료를 살린다고 합니까? 쉽게 해서 그 저기 이쁜 신부감 데려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시집만 오면은 내가 뭐 해주고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슨 뭐 너한테 뭐 얼마 있으면 건물 하나 사주고 뭐 무슨 뭐 명품만 사주고 막 뭐 이런 거랑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병원을 지어주겠다 무슨 뭐
무슨 뭐 지역 의대 나와도 뭐 거기서 뭐 충분히 수련받을 수 있는 병원을 뭐 저기 하겠다.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청문회 보고 전문가들 얘기가 뭐냐면요. 뭐 최소 6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근데 정부는 지금 뭐 10조를 앞으로 뭐 투자하겠다 어쩐다는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수도 부족하고 뭐 정말 나라 경제도 힘들고 국민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 과연 이렇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대가 20년, 25년 대한민국 의대가 25년 만에 거의 배가 아니라 뭐 한 120%, 130% 지금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의대를 지어준다고 하고 공약을 안 지키고 지금까지 의대가 없이 그냥 뻗댕기다가 그냥 나가리 된 의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좀 이따 또 비디오 보여드릴 텐데 지역에 의사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의사들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에 조사한 겁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2.0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2.6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OECD 같은 경우에 거의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2012년 그 자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2.6명이 늘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의대 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근데 왜 2.0명에서 2.6명이 됐을까요? 의대 쉽게 해서 대한민국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요. 의사들이 더 오래 일합니다.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 8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거의 한 70대 의사들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70대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80대 의사들도 많아요. 저는 심지어 90대 의사도 봤습니다. 그만큼 오래 일을 하고요, 의사들이. 그 다음에 인구가 기하급수로 줄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인구 감소까지는 대비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홍윤철 교수 논문, 그 정부에서 그 의대 증원을 하려고 하는 응용했다는 홍윤철 교수의 대표적인 논문, 거기서 그 자료가 2020년인가요? 논문이 아마 2020년인가 자료일 거예요. 202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기간 이후에 신생아 출산율과 사망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도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노령화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망률도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쏙 빼버리고 그냥 노령화가 되니까 의료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논리를 지금 정부에서는 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지역이 지금요 망가졌어요. 저는 딱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그러니까 그 도심,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 대한민국의 5% 정도 되는 지역에 그 모든 것이 거의 7, 80%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전 한 30년 전부터 서서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대비 안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뭐 지역 분권 해놓고요. 지금 지금 지역마다 무슨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 조그만 나라에 뭔 놈의 의원들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 예산 가지고 어쩌다 어떻게 보면 지역 분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무적인 거를 살리려고 해야지 무슨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동의원 무슨 별의별 의원들은 무슨 감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정말 예산을 줄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한다고 무슨 연구 용역 막 해갖고 용역비 들어가고 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로 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 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까 뉴스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응급실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 전원 요청만 아셔야 5천여.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제가 목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이 지경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8월 말 이제 9월 초 이제 뭐 가을에 이제 초가을이나 이제 가을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거 이제 대유행되기 시작하면요.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나 유럽에는 정말 응급실 안이 아니라 구급차에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응급차가 무료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정말 다 돈입니다. 100% 돈이에요. 정말 구급차 한번 못 타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OECD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의대 그 의료농단 사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아마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실 앞이나 주차장이나 구급차에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 사태가 더 오래 가다 보면요. 아마 구급차도 못 타보고 집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어떤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성하시고요. 깨우치셔서 이제는 의사를 탓하지 마세요. 의사를 왜 탓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국밥을 파는 분들한테 국밥 한 그릇 무조건 3,000원만 받으라고 하고 이거 이 카드 안 받으면 장사 못하게 하고 면허제로 바꾸고 뭐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가서 무조건 넌 지역에 가서 시골에 가서 일을 해라. 거기서 장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뻔히 보이는 곳에 가겠습니까?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정책을 추진해야죠. 아무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사진 한 장 딱 달랑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늘리자.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앞으로 너 식당 이렇게 지어줄게. 너 커피숍 이렇게 지어줄게. 너 뭐 저기 식자재 사무실 이렇게 지어줄게. 앞으로 이렇게 3층 4층 막 멋있게 지어줄게. 그리고 너 무슨 뭐 전기세도 지원해주고 뭐 수도세도 지원해주고 뭐 관리비도 뭐 무슨 뭐 50% 우리가 대주고 그렇게 해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사들은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필수 의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이 의사들이 질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청사진은커녕 지금까지 이 청사진의 거짓말은커녕 필수 의료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필수 의료는요 수가의 70% 69.9%예요. 필수 수가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뭐 10,000원이면은 69,990원입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이러면서 의사들 탓을 합니까? 일부 국민들이나 정부는? 제가 그래서 화를 안 날려고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000원인데 699원을만 받아라. 파는 거는 1,000원에 너는 1,000원에 팔고 699원만 우리가 너한테 줄게. 강제 지정제예요. 왜?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을 정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뭘 알고 여러분들 따지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필수 의료 수가 좀 체크해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이 의료 부분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흥분하고 너무 정말 자제하려고 해도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심각해요. 제가 심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무슨 정말 재벌집 자식이나 정말 뭐 부모한테 무슨 뭐 떼돈 물려받고 뭐 회사 물려받고 무슨 땅 물려받고 많이 물려받고 무슨 뭐 재산 많이 물려받고 무슨 뭐 빌딩 물려받고 이런 사람 같으면 뭐 걱정 좀 덜 하죠. 근데 저도 만약 당장 아파서 지금 문제 생겨서 병원 관리 생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지금 OECD 미국 같은 나라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어디 뭐 부러지고 저 잘라지고 해갖고 갔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병원비 나오면 그냥 파산이지 않습니까? 파산.
그러니까 감사한 대한민국 의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감사한 의료는요. 정부에서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강제로 수가 지정해 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의사들이 한 겁니다. 병원과 열악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를 만든 거예요. 정부가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네 병원 이만큼만 받아." 의료 수가 강제 지정제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정부가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병원에 의사들한테. 그냥 정권 잡을 때마다 포퓰리즘을 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병원 만들어 주겠다. 의대 설립해 주겠다. 결탁해 갖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선 의대만 때려지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수련 받을 때는 어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원도 안 지어 주면서. 대학병원도 안 지어 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필수적으로 일반의에서 인제 바로 개원을 못 하게 하고 수련을 받아야 된다? 수련 받을 때나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지금 2,000 명씩 이렇게 때려 늘리면요. 수련 받을 지역 병원에 지금 충남대 배재환 교수인가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국민들. 자, 비디오 하나 보여 드릴게요. 기미 검버섯 주름 싹 잡는 고온진. 최저가 이벤트 곧 종료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전에 총 19개의 의과대학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서 갑자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의대 설립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총 41개의 의과대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적 보건의료적 제도보다는 선심성 정치 공약에 의해 시설을 나중에 짓겠다는 약속을 받고 인가를 먼저 해주는 선인가 후시설을 조건으로 의대 설립을 다수 허가해 주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를 설립하면 등록금은 물론 입시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들어와 대학의 양적 질적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의과대학에 따라오는 대학병원은 학교 이미지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까지 되었죠. 이렇게 의대 설립은 3차 의료기관의 유치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정서와 함께 의료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많았기 때문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정치권으로부터의 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재단은 의대 설립 후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할 정도였죠. 급격하게 인가해서 난립하게 된 신설 의대들은 지역의 의대 설립 부대 기준인 부속병원을 지어야 했는데, 어떤 경우는 개교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부속병원을 짓지 않고 버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대 학생들은 실습 교육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고 추후 졸업하고도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병원이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 90년대 겁니다. 설립된 신설 예? 의과대학 중 일부가 아직도 자체 부속병원이 없어서 부실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5명 정도 돌면 적당한 과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같이 돌다 보면 교수 숫자도 크게 부족합니다. 정말 수차례 병원 계획을 발표해 왔고 수도 없이 그걸 변경했습니다.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90년대 세워진 신설 의대 9곳 가운데 아직도 자체 교육병원이 없는 곳은 2개 대학. 교육병원을 확보한 7곳 가운데 2곳은 대폭적인 추가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출소 경쟁과 성급한 의대 신설이 두고두고 부실 교육을 낳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개교한 신설 의과대학들이 영호남과 충청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충남 지역에 병원을 짓겠다는 당초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들 신설의과 대학들은 모든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에 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대신 대도시에 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병원을 증축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재단들의 배짱과 원칙 없는 정부의 의대 신설 정책이 의대 교육의 품질 저하로, 또한 의사수의 측면에서도 1985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던 것이 1990년부터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1980년대, 1990년대 지어진 22개 의대 졸업생이 나올 2003년쯤부터는 의사 공급이 심각하게 가팔라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의대 유치 수요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이 2000년대 초 급증하자 더 이상 의대 신설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에 정치적 로비에 의해서 설립이 인가된 사실을 시인하고 현재 의료 인력이 과잉 상태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오는 2002년까지 의대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의사 인력의 배출은 국민들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한 의사 인력의 배출은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창출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시장은 공급이 늘어날수록 공급자 유인 효과로 의료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되고 총 의사 수가 증가하면 총 의료 행위가 증가하며 의사 수 증가가 멈추면 의료 행위의 증가도 중단되는 등 의사 수는 의료 서비스 창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OECD에서 한국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배 이상 늘어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한국의 의대가 신설되고 의대생도 많아져 향후 수년간 이 같은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이미 1990년대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200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매년 평균 9.2% 증가했는데 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율이었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 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경상 의료비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는 연평균 7.6%로 결국 이러한 이유의 일환으로 2000년 보건의료 발전 특별위원회의 논의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 감축하게 됩니다. 늘어나기만 하던 의과대학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의대 정원이 앞으로 4년간 10% 정도 줄어든다는 소식을 이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수는 41개로 모두 3,5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60, 70년대부터 의대 증설이 본물을 이루면서 의대생 수가 지난 30년 사이에 2배까지 꾸준히 늘어 공급 과잉 사태를 맞았습니다. 의사 인력은 10년 후에는 10% 이상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감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입학 정원이 156명 줄고 2005년에는 편입학 정원을 114명 줄이는 등 2007년까지 모두 351명이 줄어듭니다. 미국 6.5명, 일본 6.1명보다 많아 2007년 이후에는 의사 수가 OECD의 적정 기준을 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10% 감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사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인력 공급 속도가 쉽게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었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 보건의료 체제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적어 많은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 진료 수요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김윤 교수는 최근에는 의사 수를 늘려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의대 정원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 등을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주범 김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고령화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자 수 증가폭보다 의사 증가폭이 훨씬 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활동하는 의사 수가 OECD 국가와 비교해 무려 1.5배 가까이 많으면서 설립된 의대들의 역사가 짧아 현 의대 정원을 계속 동결하더라도 빠르게 의사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감소는커녕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수년 전 문재인 케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데 우선 낙수 효과라도 보자며 무작정 의사를 공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죠. 현재도 급속도로 건강보험료이 오르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부담이 예상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즉 국민 세금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임을 정책 관계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령화 30%인 일본의 의사 수와 고령화 20% 이하의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정도였을 때보다 우리나라는 무려 36%나 의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사 수를 늘렸음에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종사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향후 고령화가 더 진행될지라도 의사 인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의대 입학 정원을 오히려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각 지역의 유지들은 의대 유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각종 이해관계에 의해 의대와 관련된 정책들을 남발해오고 있으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정 관계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말로 각종 인기몰이 의료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켜내야 합니다. 의료 100년치 대계를 세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의대 정원 감축과 동결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의료비 과잉을 고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의약분업 때 이제 의대 정원을 감축한 이후에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고정된 수치를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7년간 지금 동결 상태였는데요. 제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에서의 의사인력 적정성 논의를 할 때 전공의 대표로 참여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대 정원 감축은 현재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약분업 강행 후 의사 집단에게 주는 당근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의 회의와 자료 검토를 통해 실제 미래 의사 인력수를 추계한 결과 의사수 과잉이 심각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감축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